1950년 뉴욕. 그 시절 남자들에게 마릴린 먼로보다 설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닥터 노먼 우렌트라이크. 그는 인류 최초로 남성형 탈모 모발 이식을 성공시킨 의사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이론은 간단했습니다. 뒷머리는 앞머리와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옮겨 심어도 평생 빠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전 세계 탈모인들이 뉴욕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풀고 거울을 본 환자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이마에 왜 옥수수가 심어져 있죠? 사실 당시 수술은 펀치 구멍을 크게 뚫어 모발 뭉텅이를 통째로 심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논에 모내기를 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죠. 한껏 희망을 품고 뉴욕까지 날아온 남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중절모를 눌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7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모발 이식은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수술 결과가 아쉬웠는지,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성공하는 분들이 꼭 챙기는 디테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발 이식이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밀도 욕심은 가장 흔한 실패 원인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너무 빽빽하게 심으려는 욕심, 결과를 망칠 확률이 높습니다. 상담할 때 원장님, 저 여기 머리카락이 좀 있긴 한데 사이사이에 더 빽빽하게 다 채워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이미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있는 좁은 틈새에 새 모낭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심은 머리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원래 잘 살고 있던 옆 머리카락에 뿌리까지 건드려서 다 같이 빠지게 만듭니다. 풍성해지려다 원래 있던 내 머리까지 잃게 되는 거죠. 새로운 부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에 꽃을 너무 촘촘히 심으면 꽃들이 시들듯이 무조건 빽빽하게 채우려 하면 모낭끼리 영향을 나눠 쓰다가 생착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무조건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모발 이식이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디자인의 실패입니다. 이 경우는 생착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헤어라인은 낮게, 관자 라인은 좁게 해서 얼굴을 최대한 작아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마는 가만히 있는 벽이 아니라 말하고 웃을 때마다 근육이 계속 움직이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을 무시하고 얼굴 비율에 맞지 않게 라인을 너무 내려버리면 표정 지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눈썹과 함께 꿈틀거리는 어색한 모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 보이고 싶은 욕심에 헤어라인을 너무 낮게 내리면 이마가 답답해 보이고 나이 들수록 얼굴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직선 헤어라인 또한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머리 심었구나. 티가 팍팍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인에 부린 욕심 때문입니다. 과한 욕심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답답하고 인위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발 이식이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 수술 후 관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모발 이식은 쉽게 말해 모종을 옮겨 심는 과정입니다. 이 모종이 새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데는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기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 이식 부위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고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모낭으로 가야 할 영양분을 막아버리게 되죠. 특히 이식 후 3에서 7일은 모낭이 스스로 혈관을 만들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술 한 잔쯤이야, 담배 한 달쯤이야, 이런 생각 하나가 힘들게 수술받은 시간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전문가인 의사가 하지만 그 머리카락을 끝까지 살려내는 건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금연,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도 금연과 금주, 생활습관 등에 따라 생착률과 회복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말 결과가 잘 나오는 분들은 뭐가 다를까요? 첫째, 본인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오십니다. 빠지기 전 머리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뒷머리에서 쓸 수 있는 모낭의 양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게 모발 이식 수술의 본질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온 분들은 기대치와 결과값이 맞아떨어지니까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둘째, 욕심보다 자연스러움을 먼저 챙깁니다. 헤어라인을 과하게 좁혔다가 후회하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당기는 것보다 내 얼굴 비율에 맞는 자연스러운 선에서 먼저 해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로 결정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너 요즘 스타일이 바뀌었어? 뭔가 달라졌는데 잘 모르겠어. 모발 이식을 결심한 뒤 본인의 한계를 알고 자연스러움을 먼저 추구한다면 자연스러운 인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1952년 뉴욕까지 날아갔다가 중절모를 눌러쓰고 돌아온 남자들, 그 간절했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술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기술도 있고 정보도 충분하죠. 모발이식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하고 큰 용기를 내셨을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결코 후회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을 씻는 남자 닥터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